네, 안녕하세요. 토지크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77번째 시간이고요. 국내 월배당주 ETF 총정리 3월 27일 목요일까지 매수 필수라고 하는 내용으로 영상 찍게 됐습니다. 국내 ETF 말씀드린 겁니다. 월배당주. 이게 그죠? 배당을 받으려면 매수해야 되는 날이 좀 도래 있습니다. 블로그 돌아보시면 여기 평생연금 배당 여기 폴더 안에 77번째 거 봐주시면 되고, 시작에 앞서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몫이고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유한, 매수할 배당주 ETF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표 아시죠? 이건 우리 주로 계속 보고 있다, 그죠? 배당 시기가 월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리스트로 우리가 이제 리스트업 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수량들은 일반 계좌에서 제가 매수했던 내용들이고,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거가 월말이라서 그러면 지금 이제 점점 월말에 다가가죠. 3월 23일이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언제까지 매수해야 되냐? 그래야지 월배당, 그러니까 매월 말일에 배당 시기니까 배당 지급일이라는 게 있고, 어쨌든 월배당 월말 배당이니까 결국은 4월 1일이나 2일날 이제 배당금이 들어올 텐데,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사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결론은 31일이 영업일이니까, 그러니까 3월 31일이 영업일이에요. 그러면 요 날이 배당 지급 기준일이에요. 그럼 그 전날이 배당락일이고, 적어도 배당락일 앞날에는 사야 되니까 27일까지는 여기 보시는 월말 배당주를 사셔야 해당하는 그 종목에 대한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 배당은 아시겠지만 솔은 좀 하루 빨리 주죠. 그 다음에 솔 말고 나머지 타이거 플러스 에이스, 타임폴리오 기타 등등은 요 2일날 받을 거예요. 1일날, 2일날. 솔은 1일날, 나머지는 2일날.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는 종목은 되게 많긴 한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좀 추려낸 종목이 있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어느덧 3월도 이제 막바지죠. 다음 주가 이제 막바지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는 적어도 만약에 3월 달에 이렇게 월말 배당을 받고 싶으시거들랑 27일이 아까 봤지만 목요일입니다. 그날까지는 배당을 주를 사주셔야 돼요. 우리가 모아가고 있는 배당주는 얘들이다, 그죠? 사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안에 보면, 여기 안에 보면 하단 부분에 이렇게 제가 따르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얘를 지금 우리 월말에 배당 받기 위해서 이거 매수하고 있는 와중이죠.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ISA 계좌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일반 계좌에서 쭉 사오다가 이제 거기가 이제 찾기 때문에 그 다음 ISA 계좌로 넘어온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배당 받으실 거면 요거 사셔야 되는데, 요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마 내용은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리뷰 한번 해보죠.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영상 찍은 거예요. 플러스 고배당주하고 고배당주 채권 혼합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월배당이고 국내 주식으로 분류되어 있고, 밑에 있는 얘는 채권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률은 조금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거 은행은 당연히 국내 은행의 은행주 위주로 특화된 이게 배당주고, 타이거 리츠 부동산은 리츠니까 부동산이죠. 관련된 리츠하고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한 ETF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H, 이거는 다 미국 주식 관련됐고, 얘는 환해지인데 H라고 써 있는 건 환율이 오르건 내리건 상관 안 해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얘가 추종하는 게 있는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아마 SCHD일 겁니다. 그 지수에 맞춰서 얘가 움직이고, 얘들은 환율 영향을 좀 받는 애들이고, 요거 두 개는 환율 영향을 좀 받고, 요거는 환율 영향이 아니라 SCHD 지수 자체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얘들 솔이니까, 그죠? 맞아요. 하루 일찍 배당을 받아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금융지수 플러스 고배당도 금융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CD 금리 머니마켓에는 MMF형이라고 해서 되게 좀 안정적인 ETF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요거 5만원 기준에 그 상승분만큼만 다시 배당 주고 다시 5만원으로 이제 복귀하는 그런 좀 특이한 ETF예요. 그다음 코덱스에서는 은행 고배당 두 가지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다른 종목에는 그 운용사에서는 없는데, 솔에서는 미국 S&P 500이라고 하는 종목이 월배당으로 이게 조금 이게 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국 S&P 500은 미국 대표지수 S&P 500 그걸 따라간다는 말인데, 국내 상장된 ETF인데, 나머지들은 솔 말고 에이스나 코덱스나 타이거나 이런 것들은 분기 배당이에요. 근데 얘만 이제 월 배당이에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사다 모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왔고, 아시겠지만 국채 관련된 것들은 다 커버드 콜입니다. 뭐 그런 특징이 있는 거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타이거 이제 타이거도 있고 코덱스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 뭐 타이거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코리아 밸류업이라고 해서 국내 가치주, 즉 기업 밸류업이나 모멘텀 포착 전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좀 아실 만한 기업들이 포함된 국내 밸류업, 이것도 만들어진 지는 한 4, 5개월밖에 되진 않았는데 국내 가치주에 투자되는 ETF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액은 국내 배당주에 투자되는 ETF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요 표에 있는 거를 제가 사면서 하다 모으면, 이건 ISA고, 여기 국내 요거를 좀 사다 모으면서 사실 여기 있는 걸 좀 추렸어요. 이 중에, 이거는 일반 계좌에서 제가 좀 사다 모았던 것들이긴 한데, 이 중에 커버드 콜은 제가 조금 많이 좀 지웠습니다. 커버드 콜은 제가 이제 안 살 겁니다라고 얘기를 아마 한 몇 주 전에 아마 했을걸요? 그러고 나서는 ISA 계좌로 오고 나서는 국채 채권 말고는 이제는 이것만 모읍니다. 이런 것들만 모읍니다. 커버드 콜은 다 빼버리고 커버드 콜 아닌 것들 위주로만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걔를 다시 어떻게 정리했다? 이렇게 정리했죠. 이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아마 이 내용 아마 아실 텐데, 여기에 이 란을 따로 만들었어요. 월말 배당주라고 해서 여기에는 국채에만 커버드 콜이 있고 나머지는 커버드 콜이 없는 형태예요. 커버드 콜은 모아갈 생각이 없어서 특별히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런 위주로 이제 조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한 내용은 아마 공유했을 것 같고, 요령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요까지 이해되셨죠? 요 종목도 보면 되고, 좀 ETF들 상세하게 보면 또 신문에서 또 요런 거 나왔더라고요. 플러스 고배당주가 이제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약간 수요가 좀 많아지는 듯하면서 이게 시가총액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게 그거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우리나라 이제 ISA 계좌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절세 계좌 가지고 해외 주식을 사면 이제는 그 뭡니까 사고 나면 세금을 내는데 15.4%, 10%, 그 세금을 떼인다는 거죠. 결국은 해외 걸 사면. 근데 얘는 고배당은 이건 국내 거라서 세금이 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원래는 사람들이 이제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되게 많이 샀는데 그게 이제는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세금을 떼가니까.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절세계좌 이용하는 거는 당연한 맞는 말인데, 그러면 그거 대안으로 담을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니까 요즘 이런 것들이 좀 뜬대요. 플러스 고배당주가 조금 많이 선호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얘 고배당주가 있고 채권이 섞여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요거 두 개는 한 세트로. 그리고 사실 커버드 콜도 따로 있어요. 잠깐 보죠. 플러스에서 나오는 것 중에 여기 나왔나요? 플러스 고배당, 그죠?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도 있죠. 예, 있긴 한데 얘는 커버드 콜이에요. 그래서 이 연배당은 좋긴 한데 이거 분명히 분배락을 맞으면, 그죠? 또 계속 재산 깎아 먹고 주가가 빠질 것 같아서 그건 제가 감히 추천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거는 은행 고배당 플러스는 우리 은행주들 10개, 배당 성향이 높은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 이것도 모아갈 만하죠. 그 다음에 리츠 부동산은 사실 리츠 부동산 관련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대표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월말에는 타이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월 중에는 코덱스 게 있어요. 요거 두 개가 다 핵심이에요. 근데 그때 설명드렸죠. 타이거 쪽, 지금 얘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 나름의 생각의 문제점은 고정 배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매달 30원씩 주는 게 아니고 9원씩 줬다가 10원 줬다가 20원 줬다가 40원 줬다가 들쭉날쭉이에요. 근데 코덱스 거에서 나오는 그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라고 하는 종목은 39원, 8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은 39원이 계속 고정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게 더 선호합니다. 그런 특징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있죠? 요거 얘들도 뭐 이렇게 돼 있고, 환 노출이고 얘는 환 투자, 환 해지가 돼 있는 거 있었고, 소울에서는 또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이라고 하는 거 있고, 이것도 은행주,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투자되는 ETF입니다. 이건 좀 특이하다 그랬죠, 소울 거. 이건 진짜 현금처럼 좀 안정적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닥 금리는 이자는 분배금은 좀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하고 코덱스에서도 은행에 투자하고 고배당에도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몇 개 되는 얘들을 한번 뭉뚱그리면 되게 공통 교집합이 되게 많아요. 투자되는
그 종목의 교집합이 많긴 한데 그래도 한 개라도 두 개라도 이렇게 또 다르게 또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좀 같이 모아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특이하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고 국제 쪽은 커버드 콜이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코리아 밸류업은 말 그대로 한국 기업입니다. 네. 이게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으로 수혜가 뭐 예상된다고 제가 좀 적긴 했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뭐 그죠? 이거 뭐 오르다가 내리다가 참 그게 대중 없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타임폴레이에서 나오는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라고 하는 종목. 그 다음에 얘도 성장 배당하고 같이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은 좀 생소하겠지만 시가총액이 한 900억 정도 되니까 뭐 ETF 상태 ETF에서는 그닥 뭐 불안한 요소는 없죠. 300억 이상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무리 좀 지으면 이게 좀 테마별로 나눠보면 근데 이게 테마를 굳이 나눈 거는 그냥 보기 편안하고 나눈 겁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삽니다, 여러분. 그냥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운용사가 다 다르고 그리고 이 월말 같은 경우든 월중이든 간에 이 솔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루 일찍 주기 때문에 그 배당 받는 날짜도 다른 거예요, 한편으로. 네, 그런 큰 의미로 보면. 그래서 저는 뭐 다 모아가고 있고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 이걸 테마로 나누면 국내 고배당에서는 플러스 고배당주하고 코덱스 고배당, 타이거 은행 고배당 뭐 이렇게 있고 미국 거는 당연히 타이거하고 솔의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있습니다. 해지도 있고 그 다음에 리츠 인프라는 타이거 리츠 인프라가 있고 요거 아까 한 해지는 요거하고 관련돼 있네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 다음에 초안정이란 말이죠. 그냥 안정도 아니에요. 초안정이에요. 즉 우리 이건 솔로에서 이 솔에 있는 우리나라 쪽이니까 이건 원이죠. 그러니까 파킹 통장의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원화를 그냥 원화를 들고 있는 것도 맞지만 원화가 이자를 1년에 1%밖에 주지 않아요. 토스증권이 이자가 1년에 1%더라고요. 그거보다는 많이 줍니다. 3% 정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현금 있으시면 여기다 현금 파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고 배당을 본다면 타임폴레이 플러스 배당하고 타이거 코리아 밸류.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이거 코리아 밸류업이 한 시가총액이 1,500 되는 건 알겠는데 시가총액이 잘 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시가총액이 잘 안 늘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좀 메리트가 없다는 거겠죠.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조금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77번째 시간. 네, 국내 월배당주 ETF 총정리 3월 27일 목요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다음 달 초 4월 1일이든 2일이든 그죠? 네,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록은 이걸로 공유했지만 여기 있는 전체는 이제는 그죠? 이건 일반 계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살 거고 그다음에 커버드 콜은 다 필터링을 해버릴 건다 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말 배당주는 요 정도 선에서 매수를 계속 해가고 있다는 거. 또 특이하게도 이제 ETF들도 한 달에 그러니까 운용사마다 한 달에 하나 혹은 두세 달에 분기에 하나, 두 개 정도 ETF를 개발해서 출시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눈에 띄는 거 있으면 뭐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인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오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남 탓하지 마십시오. 성공 투자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